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각막센터 박성경입니다. 시력교정술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전성이 검증되어 많은 분들이 시행하는 수술 중 하나인데요. 만족도 높은 수술을 위해 사전에 철저하게 안과 검진을 받고 눈 상태를 고려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각막이 너무 얇거나 근시와 난시가 심하다면 각막을 깎아내는 라식라섹 수술이 어려울 수도 있어 안내렌즈 삽입술과 같은 다른 수술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적기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안구 성장이 멈추고 난 후에 시력교정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성장기에 시력교정술을 받게 되면 수술 이후에도 근시가 진행하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력교정술을 받기 전 최소 6개월간 시력의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 안구의 성장이 멈춘다고 알려진 만 19세 이후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밖에도 눈의 굴절 상태, 안압, 망막, 각막의 곡률, 두께 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밀 검진을 시행하고 DNA 검사를 통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과 같은 유전 질환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수술을 위한 검사 전 소프트 렌즈의 경우 최소 2주에서 하드 렌즈의 경우 최소 3주간 착용은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력교정술을 받은 후에도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한 당일을 포함해 최소 1주간은 각막이 매우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세한 자극에도 염증이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눈을 비비거나 만지는 행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종류와 상관없이 한 달간은 음주와 흡연을 삼가하고 사우나나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처방받은 안약과 인공노액을 지시에 따라 제때 점안하면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화장, 여행, 그리고 운동 시기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 같은 화장품의 잔여물이 눈에 들어가면 염증이나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 한 달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장기간 여행을 가게 되면 회복 초기에 필요한 정기검진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가시기 전에 담당이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만약 비행기에 탑승하셔야 한다면 건조한 기내 때문에 눈이 쉽게 자극받을 수 있어 인공 눈물을 충분히 챙기고 장시간 눈이 피로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은 수술 후 일주일부터, 격렬한 운동은 최소 한 달 이후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영장이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해수욕장에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경을 꼭 착용하시고 눈이 자외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쌍꺼풀 수술과 시력교정술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쌍꺼풀 수술은 눈 바깥쪽 눈꺼풀에, 시력교정술은 눈 안쪽 각막에 시행하는 수술이라 부위는 다르지만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력교정술을 먼저 하고 최소 1에서 3개월 뒤에 쌍꺼풀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시력교정술은 수술 전 각막의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해야 하는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 안구 계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력교정술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검내방과 같이 눈꺼풀이 안으로 말려서 속눈썹이 지속적으로 각막을 찌르는 경우에는 수술로 눈꺼풀을 먼저 교정한 뒤에 각막 상태가 안정된 이후 시력교정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시력교정술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개개인의 눈 상태와 수술 방법에 따라 회복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안전한 수술을 위한 꼼꼼한 검사,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사후 관리는 공통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술 전 섣불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요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수술 후에는 담당이의 지도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궁금한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병원이 함께합니다.